여러분, 혹시 CT 스캔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커다랗고 둥근 기계 안에 한 번쯤은 누워보셨을 텐데, 근데 말이죠. 그 기계가 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을 그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건지, 그 기막힌 발명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오늘 바로 그 혁명의 순간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을 마치 유리처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와, 이거 무슨 시의 한 구절 같지 않으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한 공상과학 소설에 나온 문장인데 이게 바로 우리 몸속을 정말 유리처럼 들여다보게 될 의료계의 엄청난 혁명을 완벽하게 예언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안개가 거치다입니다. 배경은 1972년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장의 이미지가 등장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인간의 뇌라는 건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빛 안개덩어리. 딱 그 정도였어요. 뼈는 보이죠. 근데 뇌처럼 부드러운 조직은 그냥 뿌옇게만 보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짙었던 안개가 싹 거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마치 눈앞에 있는 해부학 표본처럼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그 첫 이미지가 세상에 딱 나타난 거죠. 당시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경악했어요. 이건 뭐 마법에 가까웠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뿌옇기만 하던 안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정처럼 맑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술이 풀어야만 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 속에서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CT 스캔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그 전에 쓰던 엑스레이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엑스레이가 거의 80년 동안이나 넘지 못했던 큰 벽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처럼 말랑말랑한 조직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서로 구분해내지 못했어요. 둘째는 더 큰 문제였는데 우리 몸은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엑스레이는 2차원 평면 사진 한 장으로 꼭 눌러서 보여주니까 이 장기 저 장기가 다 뒤죽박죽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밀도를 정확한 숫자로 딱 짚어낼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의사들의 심경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건 그냥 그림자 연극이에요. 아, 근데 슬프게도 무대 위에 배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연극 말이죠. 딱 이랬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배우들이 한 무대 위에서 뒤엉켜 그림자만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악당 딱 한 명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 판독이 꼭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학자의 해법.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영웅이 등장합니다. 물리학자였던 앨런 코마이크. 이분은요, 이 문제를 무슨 새로운 기계로 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순수한 수학의 힘으로 풀어냅니다.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병원에서 시작돼요. 거기서 일하던 코맥이 보니까 암 환자들한테 방사선을 쏠 때 그 양을 거의 뭐 주먹구구식으로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죠. 그는 깨달았어요. 아, 조직의 밀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수학 문제구나 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 다른 각도에서 찍은 2차원의 그림자들, 즉 엑스레이 사진들을 모아서 원래의 3차원 단면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내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게 훗날 CT 스캔의 심장이 되는 이론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발견이 담긴 논문을 1963년, 64년에 발표했는데 세상은 이걸 거의 완벽하게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지만 그의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계산을 현실에서 순식간에 처리해줄 만큼 강력한 컴퓨터가 아직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였던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엔지니어의 돌파구.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영웅이 무대에 오릅니다. 엔지니어 고드프리 하운스필드. 재미있는 건 이분은 코맥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코맥의 수학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895년에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하고 1964년에 코맥이 수학적인 해법을 내놓고 그리고 1972년에야 하운스필드가 실제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와, 엑스레이 발견부터 최종 발명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죠. 수십 년의 이 거대한 간극을 하운스필드가 마침내 메운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입니다. 기존의 엑스레이 기술에 앨런 코맥의 천재적인 수학, 그리고 고드프리 하운스필드의 뛰어난 공학 기술이 딱 만나서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죠.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면 우주로의 항해. 이 발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 세계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T 스캔이 있기 전과 후, 세상은 정말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예전에는요, 뇌 속을 한번 보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스럽고 위험한 검사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런데 CT가 나온 이후로는요, 그냥 기계에 잠깐 누워있기만 하면 아무런 고통 없이 마치 해부학 표본을 보듯이 뇌 속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였죠. 바로 이 숫자가 CT 스캔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우리 3명 중에 1명은 살면서 뇌나 신경계 관련 질환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그 무서운 질병들을 초기에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거죠. 이 발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노벨위원회의 평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그들의 업적은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으로 남긴 노벨상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즉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었다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극찬을 받았어요. 네, 새로운 발견의 항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자신의 내부, 즉 내면의 우주로 떠나는 항해입니다. CT 스캔이 열어젖힌 문은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의 몸속 그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새로운 항해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인체의 구조를 넘어서서 그 기능과 의식의 비밀까지 그 끝없는 탐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는 우리 몸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게 될까요?